누수의 원인이 임대인의 책임 영역인지 임차인의 책임 영역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누수가 발생했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서 즉시 현장을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클 경우에 소송에 대비해서 즉시 판사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변호사님, 창고 임차인이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서 임대인인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누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걸로 보이는데요.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 의무로서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수 문제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누수가 임대인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일은 임차인의 누수 원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의 대응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인의 대응책이라고 제목을 잡기는 했으나 임차인 또한 그 반대편에서 공격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집중해서 본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누수의 정도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로서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손된 부분을 원상 회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차물의 개량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임차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임차인의 통상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대법원에서 2008년 3월 27일자에 선고한 판시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임대인의 책임 영역인지 임차인의 책임 영역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의 사용 방식이나 관리 소홀이 누수의 원인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항변해야겠습니다. 임차인의 통지 의무와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법은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임대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수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누수가 발생했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서 즉시 현장을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클 경우에 소송에 대비해서 즉시 판사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적시에 해둘 경우에 추후 발생할 소송에서 누수의 원인, 정도,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게 됩니다. 누수 발생 시점 및 경과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법원 판결 중에는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피고들의 주차장 공사는 2016년 6월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본격적으로 누수를 주장한 시기는 2020년 8월경이어서 그 공사와 누수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의령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시 내용인데요. 이렇듯 누수 발생 시점과 임대차 계약 시점, 건물 공사 시점 등을 비교해서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임대인에게 유리한 항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의 존재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임대차 계약서에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누수 문제는 여전히 임대인의 책임일 수가 있겠습니다. 누수 유형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누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의 노후화 또는 설계 시공에 하자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가 불가피한 경우에 임대인의 과실 정도를 낮추는 주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누수사고 발생 당시에 서울 지역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정도의 폭우가 내린 점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판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10월 16일자 판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상 기후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설비 결함으로 인한 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비의 내용 연수 경과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도관, 배관 등 설비의 내용 연수가 경과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누수인 경우에는 이를 임대인의 과실을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적절한 설비 사용, 그러니까 과도한 수압 사용, 동파 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누수인 경우에 임대인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접세대 또는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이나 인접세대에 있는 경우에 임대인 개인의 책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체나 관리주체의 책임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비 등을 통한 수선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의 누수는 관리비나 수선 유지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 개인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 범위 제한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누수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첫 번째, 보수비용, 두 번째, 가재도구 등 훼손 손해, 세 번째, 영업손실 등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각 항목별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검증하고 다툴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훼손된 물품이나 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신품 가격이 아닌 실제 가치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규성 감가 주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누수 사실을 적시에 통지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의 환기 부족, 청소 미흡 등으로 누수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에 이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해서 1억 2천만 원의 누수 손해배상 청구 소제기를 하였고, 저는 임대인인 피고를 대리해서 위 소송에서 이상의 주장들을 열심히 변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우리 측, 그러니까 임대인인 피고죠, 임대인인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상대방인 원고 청구 금액의 약 70% 이상을 감축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임차인의 누수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수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항변 사유를 검토하며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통지 의무 위반, 관리 소홀, 과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성이 있겠고,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수선 의무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기적인 건물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누수 사건이 터지고 나서 거의 곧장 바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터졌고 손해가 막 눈에 보이는 단계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법원 감정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누수에 따른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가령 임대차 한 목적물이 창고다, 창고에 터적을 넣어놨는데 그 서적이 잔뜩 젖어버렸다 하면은 그 6개월이 지나면은 서적이 과연 이게 누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은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물을 뿌려서 물을 적게 만든 것인지 분쟁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보전 신청은 비단 임대인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임대인 측이든 임차인 측이든 그런 증거들을 명확하게 확보해 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지체 없이 판사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하여 법원 감정을 받아두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는 본안소송 소제기를 하기 전에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니까 관련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임대차에 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블로그에는 부동산 임대차나 부동산 전반,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다양한 개발 사업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런 유익한 정보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